안녕하세요, 맥형입니다. 오늘 영상은 맥형이 가게 자리를 찾을 때 상권을 직관적으로 포인트 짚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큰 범위의 상권과 작은 범위의 입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량적 방법이 아닌 지경을 10개 넘게 운영하면서 가맹사업을 하는 맥형이 바라보는 그런 상권, 그리고 해당 입지의 가게 자리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결정되는지 함께 돌아보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정말 신경 써서 유익하게 만들었으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단 바로 앞에 삼겹살집이 보이네요. 6차선 이상의 큰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에는 소비 심리가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 유리합니다. 노출에 대한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저는 밥집과 같은 아이템은 적합하다고 봅니다. 물론 도소매 형태의 약국과 핸드폰 가게들이 대로변에 많이 위치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이는 삼겹살집은 대로변보다 상권 안에 들어가서 함께 모여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위치의 삼겹살집은 주변의 약국과 커피숍처럼 낮에 활성화된 아이템이 있는 곳에서는 시너지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산 손만두 자리 보이시죠? 간판도 측면에 설치해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기 충분합니다. 테이크아웃도 영문으로 크게 적혀있고 굿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어보다 한글로 포장, 판매 이렇게 적는 게 훨씬 눈에 띌 수 있는 아쉬움이 있네요. 직업병이라 저는 길 가면 이런 게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만두 아이템은 대로변에 있어서 노출이 좋아 홍보가 빠르고 심지어 역 근처라 오며 가며 포장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템은 대로변에 매우 좋죠. 가마로 강정도 매우 오랫동안 영업하는 곳입니다. 호밀호두 그리고 분식점 역시 대로변이 매우 적합한 아이템들이죠. 편의점, 분식, 부동산, 도소매, 저가형 아이템, 커피숍 등 낮에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은 대로변에 적합하고 저녁 시간에 포장을 제외한 매장 매출이 높은 아이템일수록 모여있는 골목이 훨씬 유리합니다. 일단 도로폭이 넓지 않다 보니 2층에는 눈이 안 갑니다. 이런 곳에 2층은 뭘 해도 승산이 없습니다. 사무실로는 적합하겠죠? 본죽과 까치네 김밥은 매우 오래된 곳입니다. 이런 아이템들이 대로변에 잘 되고 있다는 게 유추되었다면 이쪽 대로변에서는 밥집을 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면 양복점과 핸드폰 매장이 보이네요. 마주보고 있는 첫 단추가 외식업과 관련 없는 아이템이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쪽 골목이 옆 골목보다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치킨집이 3곳이 함께 영업을 하는데 모두 오래되었습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한 가게만 덩그러니 혼자 있었다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부족해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주라기 치킨, 마늘 치킨, 을지로 골뱅이 이곳지의 가장 큰 단점은 4칸으로 되어 있는 계단이 함정입니다. 이런 입지는 소비자가 바라볼 때 높은 곳을 바라보듯 해야 하기 때문에 1층이 아닌 1.5층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도 1층과 2층의 차이가 있듯이 1.5층과 같은 계단은 매출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외식업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길 수 있지만 가게들마다 문턱이 높은 게 문제이고 길게 연결이 안 돼서 이런 곳들은 전체 상권에서 등급을 매기면 절대 A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맛있고 저렴해서 찾아올 수 있는 고깃집이나 1차 아이템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술집으로는 유동의 흐름이 부족해서 적합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곱창구이를 지나 순두부 가게를 보시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멀리서 보이지도 않죠. 노출도 문제지만 들어간 위치의 입지는 소비자 유입에도 엄청 마이너스가 됩니다. 주차장만큼 들어간 자리에서 장사를 해본 경험이 저 역시 있습니다. 멀리서 한 번씩만 보고 그냥 쑥쑥 지나갈 뿐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면들을 잘 보고 점포를 정하시면 좋습니다.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곳도 마주보는 입지는 아니네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을 보시면 참치광, 추어탕, 산낙지 홍어 전문점, 삼계탕과 같은 업종들이 있죠. 점포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상권에 유입되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상권일까요? 젊은 층이 많은 상권일까요? 아이템을 준비한다면 어떤 연령층에 맞춰야 할지 금방 감이 잡히게 됩니다. 오른쪽을 또 한번 봐주세요. 남도술상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최근에 들어왔네요. 점포가 마음에 든다면 계약 전에 어떠한 아이템이 이전에 있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엔 유명한 프랜차이즈 포차가 있었는데 영업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연령층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가격? 혹은 입지? 오래 하지 않고 1, 2년 이내에 가게가 정리되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거리가
권리가 또 나왔네요. 이 동네는 2층에는 매장이 거의 없습니다. 1층에서 전부 소비를 하기 때문에 2층에 매장을 차리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권리가 저렴해도 말이죠. 외식 업종들이 마주보고는 있지만 스타성을 가진 감각적인 아이템은 또 없어 보입니다. 이쪽에 대박집들이 있는지, 잘 되는지, 그리고 피크 타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짧은지 긴지를 보셔야 예상 매출을 어느 정도 산정하고 이후에 권리금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차 아이템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두 번째 블록의 골목이라 도로변으로 갈수록 상권의 힘이 줄어드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가 먹자 골목의 첫 번째 블록입니다. 점포들에서 찾은 또 하나의 공통점은 매장들의 평수가 매우 작다입니다. 대형 점포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권은 피크 타임이 너무 짧으며 매출이 오르기 쉽지 않고 단체로 이용하는 모임의 약속을 잡지 않기 때문에 모임, 데이트 관련한 아이템들은 들어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업종들을 봐도 소비자들의 연령층이 매우 높은 곳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층 매장의 유입은 정말 어려워 보이네요. 1층에 워낙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2층까지는 머리가 안 들어집니다. 구청역에서 가장 번화한 사거리입니다. 이쪽 1층에 위치한 점포들의 권리금이 여기서 가장 높아 보입니다. 통행량도 많은 곳이고 여기를 지하철역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꼭 지나쳐 가야 되기 때문에 유동인구의 흐름이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2층까지 매장이 모두 들어와 있는 이곳은 가장 많은 유동인구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업종들이 자주 바뀌는지 오래 영업을 하는지 이런 것도 보면은 좋습니다. 안정성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보드람 치킨을 자주 가는데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구청은 치킨집이 괜찮다라는 신호로도 해석해도 좋습니다. 고깃집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첫 블럭부터 핸드폰 가게와 꽃가게가 있다니 메인 골목이 힘을 더 받지 못하는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고깃집, 술집, 노래방 이렇게 1차, 2차, 3차가 다 있으니 상권의 응집력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깃집, 양꼬치집과 같은 1차 업종이 매우 많지만 이에 비해 맥주집, 술집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1차와 2차를 한 매장에서 동시에 해결하기 때문에 피크가 짧다고 해석할 수 있고 1차만 해결하고 헤어지거나 2차를 위해 다른 주변 상권으로 옮겨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밥집이 거의 없습니다. 직장인이 많은 구청역 상권임에도 점심에는 한가하고 저녁에는 바쁜 상권으로 아이템을 결정할 때 낮보다 밤에 적합한 아이템을 선정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밥은 이쪽보다 다른 쪽 상권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맥형과 함께 영등포 구청역 상권을 돌아봤습니다. 정량적 방법이 아닌 20여 년간 외식업을 하면서 경험한 방법으로 다소 주관적이지만 맥형이 하는 상권 분석을 정성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도 함께 다닌 느낌 드셨나요? 많이 도움되고 유익한 영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에 있어서 상권과 입지의 선택은 7할 이상으로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상권을 돌아보면서 이와 같은 정량적 입지 분석 영상을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